안녕하세요. 스테른입니다. 저는 28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에도 가볍게 영어를 노출해주기는 했지만 두 돌이 지난 지금은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엄마표 영어를 진행 중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루에 15분씩 아이와 영어로 대화하고 놀이를 시도해보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Brush your teeth. Brush our teeth. 따뜻 젖다. Brush. JJ is brushing his teeth. 저 이렇게 인스타나 유튜브 디깅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표 영어로 유명하신 멘토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아이와 원활하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스피킹이 안 되는 엄마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영어가 서툰 이런 엄마도 아이의 영어 습득을 위해 어떻게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아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 그 날것의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현직 교사예요. 그래서 과목이 영어는 아니어가지고 스피킹을 정말 못해요. 그리고 유료 광고나 협찬을 받을 수 없는데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록과 동기부여예요. 지치기 쉬운 워킹맘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표 영어의 과정을 기록하고 또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다른 분들과 친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함께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아이와 저의 솔직한 영어 수준과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름 제인 제가 엄마표 영어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 정말 도움이 되었던 책 이렇게 4권을 소개할게요. 특히 그중 3권은 전 현직 교사분들이 집필한 책인데 그 현장에 있어 보면 에바에라는 걸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경험하신 선생님들께서 일하신 책들이라 굉장히 신뢰가 갔고 실제로도 이 활용 자료가 구체적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강추. 그럼 먼저 저희 아이인 민채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민채는 한국어 말이 그래도 좀 빠른 편입니다. 네, 영어는 완전 시작 단계예요. 아주 간단한 영어 문장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0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간 거야. 예! You did, 민채. 돌 전까지는 그래도 좀 유명한 노부영 베이비 그리고 스파 시리즈 책 그리고 튼튼 영어 싱어롱 이 정도를 가볍게 노출해준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는 한국어 발달을 우선으로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고했던 내용 중에 유명하신 그 조선미 교수님께서는 언어는 사고의 틀이다. 그래서 모국어가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이중언어 전문가이신 임동성 교수님도 아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언어로 소통할 때 내 발달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두 돌 전까지는 한국어 기반을 더 단단히 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영어 실력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영어는 어느 정도 되지만 스피킹은 정말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저질 발음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 로망이 항상 큰 사람이어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취미생활을 할 때 늘 영어를 자연스럽게 읽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엄마표 영어는 아이만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저도 함께 성장해보는 도전이자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엄마표 영어 준비 1단계는 방향 세우기입니다. 이 방향을 잡는데 가장 도움이 컸던 책은 과학과 팩트 기반의 육아로 유명하신 뱃사님 계시잖아요. 그 뱃사님의 제목은 뱃사의 말문이 트이는 영어 육아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일 고민됐던 게 이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해도 괜찮을까? 사실 정말 이거 많이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두 언어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언어 능력에서 질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휘를 습득하는 능력이나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몇 개의 언어에 노출되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가 삶에서 고급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얼마나 풍부하게 주어지느냐입니다. 이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 또한 영알못 엄마가 엄마표 영어 해도 괜찮을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도 책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우려할 점에 대해서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에게 영어를 들려줄 경우에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이에게 풍부한 언어 입력을 해주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아이가 불완전한 영어를 배우게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언어든 아이에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부한 언어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다면 아이의 언어 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덜 걱정해도 되는 점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언어가 아이의 언어 습득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듣는 언어를 스펀지처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외국어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문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한국어와 영어의 양적, 질적 측면의 언어 환경을 잘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엄마표 영어의 첫 방향성은 모국어인 한국어의 질적, 양적 노출이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성은 이중 언어가 목표는 아니다. 사실 이 뱃사님의 목표 지향점은 이중 언어, 바이링구얼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엄마표 영어의 컨셉은 영어 산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는 가는데 너무 급하지 않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 준비 2단계는 로드맵의 구조 짜기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아기 엄마표 영어 로드맵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뱃사님 책에서 단계별 노출 전략이라고 부모 영어 수준을 고려한 것을 제시하셨어요. 1단계는 최소한의 노출하기, 2단계는 하루 20% 미만 노출하기, 3단계는 하루 20% 이상 노출하기. 여기에서 저는 이제 1단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사용 루틴 전략이 3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언어 전략, 시간 베이스 전략, 상황 공간 베이스 전략. 저는 여기서 시간 베이스 전략과 상황 공간 베이스 전략을 선택해서 한번 로드맵의 구조를 짰어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동안 하는 건데 다음 영상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엄마표 영어 준비 3단계는 로드맵의 방법 정하기입니다. 이제 방향과 구조를 잡았으니 실제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컨텐츠 추천과 루틴이 구체적인 책들을 찾다가 이 3권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할 책은 슬기로운 엄마표 영어 지침서입니다. 저자는 초등교사이신 손지은 선생님이시고 이거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렸다가 너무 책 내용이 좋아서 구매했어요. 2돌 전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추천 이유는 콘텐츠가 정말 자세해요. 여기에 남매가 나오는데 그 서연이 서진이거든요. 근데 그 서연이 서진이의 영상을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실제 사례 위주로 글이 써져가지고 굉장히 실감 있고 잘 읽혀져요. 다음은 아이의 영어 환경은 집에서 시작된다. 이거는 중고등 영어 교사이신 주똥맘 정유진 선생님께서 집필하셨고 이 주똥맘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딸아이와 영어 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되게 유익하고 또 이 책에서 실생활 영어 표현 그리고 엄마와 딸아이의 이 상호작용 중심 내용이 많아요. 영상도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록을 보시면 영어 로드맵 그리고 그런 주요 콘텐츠 활동 이런 게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딱 한눈에 보기 좋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영어 잘하는 아이 이렇게 키웁니다 책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신 선생님께서는 써니맘 님이신데 원래는 중고등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현재는 교단에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영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이 책도 로드맵 짤 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서 아이표 영어로 넘어가며 그 아이표 영어 로드맵까지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엄마표 영어 하면 궁금했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꿀팁이 가득한 책입니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였어요. 영유아기 영어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다. 그리고 언어 발달은 보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흐름으로 가는데 특히 영유아기 시기에는 듣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하지만 이 흘려듣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틀어놓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 속에 유의미한 인풋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듣기 인풋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이것은 트리샤 선생님의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음원 소리, 영상, 책 이렇게 분류될 수 있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환경을 잘 구성해 주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인상 깊었던 건 세 분 다 미디어 원칙이 굉장히 확실했다는 점이에요. 영어 영상만 보여주기, 시간 제한하기, 컨텐츠 선별하기, 부모와 함께 보기 이런 기준이 공통적으로 있었고 특히 가능하면 TV로 보는 걸 권장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패드 학습이 너무 많긴 한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 작은 화면 속에 빠져드는 학생들 그런 분위기 속에 저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책에 대해서 오늘 추천드렸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짠 두더라기 엄마표 영어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아이와 함께 실제로 영어 활동했던 것들 브이로그 영상처럼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